지금은 사실 너무 저평가돼 있어서 오히려 이제 잘 될 일밖에 안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박사님도 아까 삼성도 미래가 어둡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왜 생겼는지에 대한 거를 좀 분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A부터 Z까지 다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브로드컴도 사실 IP를 기반으로 해서 통신 커넥티비티용 반도체 회사고, 또 뭐 TSMC는 이제 파운더리 전문 회사고, 엔비디아는 팹리스 중에 AI 그 GPU 전문 회사잖아요. 그 회사들이 탑 10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우리 삼성은 뭐 100세 가전부터 다 하는데 우리는 사실은 억울한 측면이잖아요. 열심히 했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즈니스를, 예를 들어서 뭐 파운더리 비즈니스나 팹리스 이런 것들을 좀 여러 회사로 나누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고, 선택과 집중을 해서 리소스가 정확하게 우리가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할 거냐를 잘 정의를 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에 리소스를 몰입을 시키는 거죠. 이제 그런 작업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만드는 것 중에 또 하나의 이유라고 생각하고요. 기업 문화나 뭐 예를 들어서 경영에 있어서 뭐 지배 구조에 있어서 투명하게 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상당히 중요하고, ESG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요즘에는 ESG가 여러 가지 조직 문화서부터 기업의 투명성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또 사회적인 기여 이런 것들 다 들어가 있는, 약간 이제 질적인 향상을 이룰 때가 됐다. 이제 소프트 파워를 좀 키울 때가 됐다. 삼성도.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벤처나 스타트업 생태계 육성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맞습니다.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삼성 일변도의 그런 구조가 아니라 거기서 사실 뭐 딥시크 같은 것들도 스타트업 벤처로 나온 거잖아요. 2년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런 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나올 수 있으려면 지금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저는 이제 사실은 우리가 협업하는 생태계가 잘 안 됐고, 서로 신뢰관계가 잘 쌓여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너무 경쟁적이고, 뭐 학교 다닐 때 1등부터 100등까지 등수를 매겼던 그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사실 다 잠재적인 경쟁자로 여기는 건지 협업을 잘 못해요. 사실 우리나라는 자동차 엄청 잘하잖아요. 또 반도체 엄청 잘하고. 그렇죠. 또 통신도 인프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어요. 이런 큰 굵직한 회사들이 협업을 하면은, 협업하면서 협업 생태계를 만들면, 벤처 스타트업이 같이 협업을 하면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날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그거를 볼 수가 없어요. TSMC도 사실은 팹리스 생태계랑 같이 만들어진 거고, 엔비디아는 쿠다 생태계, 그래서 뭐 5만 개 이상의 기업과 뭐 수백만, 500만 이상의 엔지니어들, 개발자들이 같이 엔비디아한테 월급도 안 받고 일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엔비디아를 키운 거라고 하죠. 그렇죠. 예. 그것도 그런 협업 생태계도 있죠. 인피니언도 사실은 자동차 반도체에서는 넘버 원이에요. 뭐 경쟁자가 없을 정도로. 그 이유가 뭐겠어요? 거기에 이제 차량 OEM들이라고 하죠. 벤츠나 BMW나 이런 그 로컬에 있는 차량 개발 제조사들하고의 밀접한 협업에 의해서 초기 단계에서부터 내가 이런 기능을 만들 거야 하면 거기서 중심에는 반도체가 들어가잖아요. 반도체는 두뇌니까. 그게 들어가면은 얘에 의해서 차량 이런 그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서브 시스템이 설계가 돼야 된다를 같이 처음부터 개발에 참여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대량 생산하는 데까지 같이 협업하면서 검증하고 개선하고 해서 만들어 놓으면 우리나라나 뭐 중국 회사들이 카피해가지고 비슷하게 기능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퍼스트 무버가 되려면, 이 기술의 선도자가 되려면 협업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고, 믿음, 신뢰관계, 이 관계로는 도저히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2017년도에 캠프에서 일할 때도 정책을 개발할 때 가장 초점을 맞춘 게, 모든 대선 후보들이 네거티브 규제를 외쳐요. 네거티브 규제해야 된다. 근데 규제는 계속 증가해요. 막
5천 개, 7천 개 하던 뭐 2000년대 초반에 그랬던 게 지금 15,000개면 2만 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네거티브 규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좀 불가능하구나. 예? 그리고 실패를 하면 그 실패를 자산으로 삼아서 다음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서포트 해야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런 생태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 열심히 따라가는 거는 사실은 그런 실패를 안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새로운 거 만들어내는 거는 실패가 있게 마련이에요. 미국에서도 벤처들이 한 3번 실패하고 4번째 이제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오뚜기 프로젝트에서 실패해서 3번까지는 국가가 책임진다. 뭐 그런 정책도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금지된 것만 빼놓고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이 신사업 분야는 미래에 국가가 책임지고 열어줘야죠. 마음껏 시도하라고. 그래야 딥식 같은 게 나올 수 있어. 당연히 그럼 나오죠. 100% 나오죠. 나는 중국보다 훨씬 먼저 나올 거라 생각해요. 우리가요? 그럼요. 인재들이 얼마나 훌륭한 인재들이 많은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이 훌륭한 인재 풀이 제대로 제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그렇죠. 옥죄고 있는 거는 어떤 국가의 그런 규제라든지 또는 기업 내의 조직 문화라든지 그렇죠. 그런 마인드셋, 협업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열려 있지 않은 거죠. 뭐 삼성은 뭐 현대랑 내가 해서 뭐 어차피 내가 다 할 수 있는데 뭐 현대도 마찬가지로 삼성, 뭐 SK. 근데 사실은 이 3사가 힘을 합치면 상당히 큰 힘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제안을 하고 싶어요. 이 오너들이 모여서 3분이서 우리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긴밀하게 협업하자. 그래서 이거를 파일을 나눠 먹는 게 아니고 파일을 같이 그로우시키자. 그래서 큰 그림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에 벤처 스타트업 생태계들이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국가 돈 넣고 대기업들 돈 넣어서 그래서 투자해서 마음껏 시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엄청나게 일자리가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에 대기업이 만들어내는 일자리 10%가 안 돼요. 대부분의 일자리는 벤처 스타트업 중소기업이 만들어내요. 그게 거의 90%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대기업이 좀 낙수 효과를 좀 많이 만드는 노력을 하는 게 그게 본인들도 살고 또 미래에 우리 대한민국도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이라고 믿어요. 한동안 그 스타트업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지는 10년 조금 더 됐을 것 같거든요. 그 전에는 아예 그 개념도 없었고 기업이라 그러면 진짜 대기업을 생각했지 누가 2-3명이 만드는 기업을 생각한 적은 없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스타트업을 한참 육성하던 시기가 있었단 말이죠. 요즘에는 근황이 어때요? 스타트업 쪽의 활력이랄까요? 아니면 많이 힘들죠. 그렇죠. 돈이 도는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지금 일단은 딱 까놓고 얘기해서 정부가 사실은 예산을 한번 줄였잖아요. 모태 예산 한번 줄였고 제가 대표로 있을 때 사실은 줄이면 안 되는 거였거든요. 그때 저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었고 사실 그게 이제 여파가 좀 있었죠. 사실 계속 성장 모멘텀이 좀 있다가 그리고 사실은 VC들이 돈을 많이 갖고 있어요, 사실. 그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불안하고 미래가 이렇게 불확실하니까 하이리스크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게. 이제 좀 싼 가격에 나오는 좀 넘어가는 기업이나 좀 알찬 기업들 그런 데 투자해서 좀 지분 좀 많이 확보할까 이런 계산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에 돈이 말라가지고 벤처 스타트업들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국가가 이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벤처 스타트업이 제대로 작동을 하면 우리나라는 아마 제2의 산업혁명 같은 게 발생할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는 지금 대기업을 방향성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생태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더 강화해야죠. 그리고 좀 더 AI 센트릭하고 그 기업들이 단기간에 어떤 그 이익 추구 또 재무제표만 신경 쓸 게 아니고 미래의 그 지속 가능한 사회 성장을 위해서 좀 더 임팩트 있는 그런 결단과 비전과 비즈니스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 누구나 다 말로는 아는데 왜 그게 그렇게 힘들까요? 당장 이제 돈이 내 임기 때 뭘 해내야 되니까 돈을 지금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인정받아야 되고 윗사람한테 그런 게 여러 가지 발목을 잡는 거죠.
우리나라 국민들의 삶을 보면 너무 고달퍼요. 공부하느라고 뭐 대학 간다고 그러죠. 대학 때는 또 뭐 취업한다고 뭐 스펙 쌓는다고 뭐 여기저기 다니고 뭐 해외에 나가서 워홀 가가지고 막 접시 닦기하고 풀 뽑고, 우리가 귀하게 그렇게 공부시킨 우리 학생들이 왜 거기 가서 그렇게 헛되는 일을 해야 돼요? 나이 들어서는 빈곤하니까 좀 힘들고, 직장 다닐 때는 직장에서 시달리고, 이 편한 날이, 그러니까 행복 지수가 낮은 거예요.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긍정적인 그런 좋은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행복 지수가 중간이나 되는 거지. 지금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살기 힘들거든요. 한 번은 대리기사분께서 나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 17시간 하루에 일하는데 끝이 안 보여요. 어두운 터널을 막 질주하는 느낌이래요. 돌뿌리가 있을 수도 있고. 휴지 드릴까요? 필요하세요? 뭐 모든 분야가 그런 것 같아요.